오늘 시니어 라이프 이제 인터뷰의 질문은 이제 세대 소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생각이 이렇게 굳어서 뭐 젊은 사람들한테 꼰대라는 얘기를 듣기도 쉽고 또 막상 집에 있으면은 자녀와 갈등이 심하고 또 저처럼 뭐 사춘기인 아이들이 있으면은 뭐 어떤 사이든지 다 단절을 경험하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선배님들은 쭉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시니어가 젊은 사람들 뭐 자녀가 됐든 손자가 됐든 아니면 청년이 됐든 이런 소통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이거다.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거꾸로 살아계셨다면 저희 아버님과 이제 나이가 같으신 정 소장님부터 여쭙겠습니다. 주제어를 주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는 경청이라고 생각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가 흔히 뭐 보릿고개 담론이라고 할까 이런 식의부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에, 지금 세대들에게는 물론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지금 우리 시리얼 라이프 자체에서도 어떤 그런 이제 우리들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사회에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지만 그것들이 어떤 꼰대적인 그런 식으로 이제 표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은 이런 문제 세대 간의 이제 갈등 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에 가장 그 잘 들어주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가 다름을 이제 인정을 하고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엊그제도 뭐 선거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뭐 이 남자들의 어떤 그런 행태에 대해서 물론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있어서 자기 이슈, 자기 이게 가장 중시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그 논설에도 보면 그런 우리의 어떤 꼰대론이 아닌 그 이제 그 친구들이 사회 주역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도 쓰고 있는데 그걸 뭐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뭐 토를 달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떻든 그건 뭐 꼭 그 젊은 친구들하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들어준다는 거 이것들은 어떤 뭐 조직 문화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적인 어떤 이런 사회 통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 늘 지난번에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이제 일본식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그 세대 연결형 사회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세대가 연결되어져야 이게 저기가 되어지는 거죠. 어느 한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뭐 저출산 이런 문제가 크게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어떤 그런 사회 자체가 존재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 하여튼 어떻든 이제 그 자녀하고도 그렇고 뭐 손자까지도 그, 그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를 조금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고 시대 간의 소통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 뒤에 본 모습이 있다고. 또 상대가 말 안 하면은 말하지 않지만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본인도 몰라. 본인도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서 자기 부모나 자기 할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 애들은 차라리 좀 알 수가 있는데 어른일수록 몰라. 내가 우리 형제들이나 내 40이 뭐 이제 다 넘고 40이 된 그런 아이들하고 얘기를 할 때 보면 얘들이 가끔 나를 줘박아요. 뭐 때문에 줘박느냐? 내가 뭐 돈 안 준다고 그래서 줘박 그런 건 없어. 내가 지금 세상 살기가 옛날에 어려웠어요. 다시 말하면 집에 가난한 건 아닌데 집에 뭐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어려워가지고 내가 상당히 아주 힘들게 살았어. 고등학교 때 이후에는 다 힘들게 산 거.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그러지만은 차별이 심했어. 그래서 옛날 자식들이 많잖아. 자식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막내쯤 되면은 이거는 별로 이렇게 취급을 못 받았어, 사실은. 그래서 그런지 내가 아주 어렵게 살고 그래서 그런지 이게 감정이 많고 그래가지고는 우리 미국 가는 형들하고도 별로 얘기를 안 했고 우리 아버지하고도 거의 내 소통이 없어. 또 우리 아이들이 가끔 나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 할아버지를 왜 좀 더 사랑하지 않느냐 용서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내가 화가 나지. 사실은 내가 살아온 인연을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화를 내다가도 이런 얘기를 해.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도 않지만 이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얘는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정이 하나도 없어. 아주 어렸을 때 잠깐 만나보고 벌써 돌아가신 지가 4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기억이 얘들은 그리운 거야. 그래서 자기는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경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일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하고 소통하고 싶다 이거야. 얘기고 제사도 지내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겉으로는 내가 화를 무척 내지만 그 얘기하는 그 본뜻을 그렇게는 이해를 한다고. 얘기는 이러면 나한테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만은 얘가 제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싶고 우리 할아버지가 수지한 옛날에 흥선제육대학교 옛날 그 일제시대 그 의과대학 다녔으면 좀 수지예요. 그건 틀림이 없고. 근데 그런 사람인데 내가 별로 거의 얘기도 하지 않고 친구라고도 계속 통화했다. 옛날에 젊었을 때는 감정밖에 없었어.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하고 그래요. 그러다 나이가 들니까 아, 이 사람의 역사 속에서 보자. 내가 한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 아버지는 일제시대 그, 그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 역사 속에서는 전제적인 마인드밖에 있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일제시대 공부한 사람이니까 일본식의 어떤 교육 그런 아주 그런 교육에서 자란 사람이거든. 그걸 어, 나는 이해할 수가 아주 없었어 잘못이다. 근데 지금은 내가 다 이해를 했어. 그래서 내가 젊은 세대와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요.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거, 말하고자 하는 말소리가 아니라 말소리의 뒤끝을 알아야 된다. 얘가 보고 싶어 하는 거 어디를 가자 그런단 말이야. 어디를 가자 그럴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얘가 어디 가자 그러는 거는 가자 그러는 그 뒤에 본래가 있다. 본래 뭐가 있다. 그래서 꼭 이놈이 만약에 나한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비싼 데 가자 그러면 왜 그걸 가고 싶어나 그 본래 알고 있으면은 돈도 싸게 들고 어? 돈 싸게 들고 돈 얼마 안 드는 데를 감으로써 얘 본래 하고 싶은 욕망만 해결시켜 주면 될 거야. 그래서 결론은 말소리 뒤에 말을 듣고 뭐 보이는 것 뒤에 보이는 걸 보자. 이게 전의 방법이 아닌가. 예, 그것도 마치. 그게 떠오르네.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항상 그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50대 그 원래 진주고등학교를 나오셨으니까 이제 50대 후배들이 나를 자꾸 산에 갈 때 초대하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예? 거기 가면은 나는 80%는 듣고 20%만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항상 하셨다고요. 이제 뭐 저 아버지하고 같이 생활을 하지 않았으니까 뭐 가끔 뵈면 그렇게 이야기만 듣는데 제가 곰곰이 한번 도대체 80%를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듣는다는 거냐는 걸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무엇을 듣느냐. 그러니까 그게 뭐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관계없이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면서 들어야 듣는 그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 너 그런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런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공감을 나이를 떠나가지고 못 느끼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한들음 하고 그러면 20%를 말하는 건 20%를 무엇을 말을 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거는 뭐냐. 나의 진정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나의 진정성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 언택트 시대는 그게 안 되지만 그냥 우리가 이 면대면으로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눈을 봐야만 소통이 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아들이 둘 있는데 다 뭐 성인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 애들이 대학교를 진학하고 난 다음부터는 애들하고 한 번도 충돌이 없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얘들하고 어차피 생각이 다른데, 내가 뭐 생각을 강요할 수도 없고, 또 처음부터 이렇게 면대면으로 하면은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생각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 그때부터 이메일로 했어요. 이메일로. 그 이메일로 글로 한다는 거는, 글에는 내 감정이 굉장히 절제돼 가지고 글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그 다 카톡방에 이제 그 하나 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자주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아들이었을 때를 생각했다. 제가 3, 40대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3, 40대 부모님 생각을 거의 안 해요. 왜? 내 삶이 바빠. 해야 될 일이 많어. 전혀 떠오르질 않아. 근데 가끔 이제 의무적으로 내가 부모님한테 전화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뭐 가끔 이제 아픈 적은 별로 없었으니까 이제 근데 어머니 생각이 언제 나느냐. 가끔 술이 만취돼 가지고 그 다음 날 숙취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누워서 이제 그때 어머니 생각이 이제 많이 나는 거죠. 어머니 해장국 생각.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냥 이런 거죠. 뭐 지금 걔들도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왜 관심이 없느냐? 당연하죠. 뭐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그다음에 무슨 살아가는 게 나이에 관계없이 항상 끊임없이 뭐 새로운 일을 하고 하니까 자기들이 별로 그냥 아버지에 대해서 무슨 염려하고 이런 생각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하느냐? 그냥 가끔 내가 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글이나 또는 내가 요즘은 건강마마를 하니까 거기서도 이제 애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그게 내 생각이니까 그걸 그냥 올려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같이 살 수도 없고, 예? 어차피 헤어져야 될 거고,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과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그냥 내 생각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뿐이고, 들어주고, 근데 저건 잘못했다 그러면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제가 선언을 했죠. 아빠가 내네들이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내가 2번까지는 내가 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이야기 한다고 들을 것도 아니고 너가 생각대로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너가 지잖아. 그러니까 나는 2번까지만 이야기하고 그냥 그다음에 그냥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요. 자식에 대한 기대감, 애틋함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무심이 되는 거예요. 무심. 제가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글쎄 이기적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뭐가 옳고 그런지 또는 뭐 옳고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하니까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학기 씨가 애들에게 뭔가 얘기하라고 하셔가지고 여기 제가 아들에게 쓴 편지예요. 2021년 4월 12일. 그 질문이 맞죠? 지금 보이시죠? 네, 엊그제. 네, 엊그제 썼는데 학기 씨가 저한테 했던 질문이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뭐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4월 12일 날 아들한테 쓴 편지인데 애들한테는 사실 그 상황에 맞는 얘기가 뭐 아까 뭐 경청도 얘기하셨고 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까칠하게 대해라 뭐 조 선생님도 얘기도 있었지만 그 상황에 맞는 단어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오늘 학기 씨의 질문에 저는 준비라는 키워드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빠는 행운이 잘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아주 가끔씩 작은 성과 앞에서 혹시 행운이 오는 건 아닌지 괜한 착각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행운은 막연한 기다림이나 언제 행했을지 모르는 착한 행동 때문에 오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다.
행운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준비이다. 준비는 누가 대신할 수 없지만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함이 있다. 취업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너의 요즘은 그런 준비의 시간이라 생각한다. 언젠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의 요즘은 아빠가 지금의 내 나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너의 노력이 분명 행운을 잡을 준비가 되리라 기대한다. 뭐 이렇게 제가 써가지고 당연히 카톡으로 보냈죠. 예, 카톡이 좋아요. 예. 그랬더니 이제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써가지고 답장이 왔어요. 좀 그래도 가슴 찡한 분 답변이 올 줄 알았더니 애가 말이 짧습니다. 예. 아니 제가 아니 대부분 아들이 다 그래요. 그런가요? 아버지에 달려 있다니까. 그런가요? 아버지의 그럼.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아버지도 아니고 옛날에 이제 아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나이 27살 됐더니 이제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라고 썼더라고요. 아버지란 네. 그게 심오한 그 아들의 그럼. 관계가 있구만. 그렇군요. 예. 거기에 엄청 모든 막내네요. 27살이면 대표님. 왜 그렇죠? 왜요? 아니 차이가 많이 나서 터울이. 아니 뭐- 우리 딸은 31, 28, 그쵸. 29, 네. 2살 차이에 2살 차이.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라는 단어를 생각하는데요. 제가 어쨌든 뭐 아주 그 편지에도 있듯이 작은 성과. 예, 그래서 제가 나는 1인 1가구를 실현하자 그런 생각을 했었고 1인 1가구를 실현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집, 우리 집 사람 집, 딸 집, 아들 집 이렇게 만든 적도 있었거든요. 다 팔아먹었지만.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난 됐구나, 난 성공을 이뤘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얻었으니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준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점에서 우리 아들에게 또 우리 딸에게 그런 준비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의 준비는 뭘까? 그래서 뭐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아직도 자그마치 40년이나 남아있는 내 남은 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나도 또 아들에게 하는 이 준비를 내 스스로에게 다시 던지고요. 그리고 이 줌 미팅을 위해서도 많은 준비를 해야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